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네, 2018년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11월. 네. 이맘때쯤 되면은 세금 관련해서 네. 항상 나오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뭐가 있었죠? 연말정산. 네, 연말정산. 그래서 오늘 저희 연말정산 얘기하려고 네. 하는데 네. 최근에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이때쯤에 항상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연말정산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너무 옛날 사람 얘긴데 진짜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1월달 지나서 나와가지고 되게 좀 준비할 게 사실 없었잖아요. 네. 이미 벌어진 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미리 공개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미리 보기 서비스를 네. 하고 있어서 납세자분들, 근로자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이 뭔지 먼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근로자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연말정산이 뭐죠? 연말에 정산한다.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한다. 맞아요. 뭘 정산한다는 걸까요? 세금을 정산한다는 거죠? 세금.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근로자들의 세금을 연말에 정산한다. 네. 사실 연말 정산 안 하고 연초에 정산하는데 연말까지의 근로소득이랑 관련해서 냈던 세금을 다시 1년치를 정산해서 연말 정산을 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소득세는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다음에 신고를 하는데 그 연말의 자료를 네. 집계를 해서 정산한다. 저희가 평소에 급여를 받을 때 이제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미리 제하고 네. 받잖아요. 보면은 급여를 받으면 급여 항목에 총 급여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그리고 각종 뭐 사대보험 얼마, 그래서 빼가지고 실제 지급하는 급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정산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1월부터 12월에 매월 받았던 거는 제대로 세금을 뗐다는 게 아닌 건가요? 일단은 이게 모든 사람의 사정을 반영해서 세금을 다 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인사팀이나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로소득 간이세입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어느 정도 급여인 사람은 이만큼의 세금을 뗀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누구는 이제 부양가족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던 사람이 있고 그런 교육비를 쓴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해주겠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간이세표를 확인해 보면 가로축이 급여고 세로축이 부양가족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급여에 이렇게 가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천징수 요만큼 하세요. 일단 그렇게 네, 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일반적인 통계 자료로 원천징수를 했다가 그걸 정산해서 12월 달까지 제대로 정산해가지고 지급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한다고 하는데 그 연말정산 절차는 보통 언제 하는 거죠? 연말정산은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이 자료를 인사팀에 회사에서 보통 1월 15일 그러니까 이후에 1월 하죠. 20일 이후에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단어 그게 이제 1년간의 우리들의 뭐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이런 보험료 이런 자료들이 집계가 돼서 1월 15일 날 사이트가 대부분 오픈이 되죠. 네, 그 전까지 뭐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연말까지 자료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나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서 15일 정도 더 자료를 수집하고 16일이나 15일 그때쯤에 오픈을 하면 이제 납세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부양가족들을 포함한 전체 가족들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회사는 일단 1월 달 중에 이런 자료를 취합을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2월 달에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해서 2월 급여 줄 때 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1년치에 어떤 직원의 1년 동안의 소득이 얼마였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라 기존에 뗐던 금액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환급해 줄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제 2월 급여에 플러스해서 주고 아니다 너는 이 사람은 더 세금을 더 뗐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더 세금을 떼기도 하고 너무 급여가 너무 차이가 커서
추가 징수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뭐 회사랑 직원이랑 협의해가지고 n분의 1에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 직원들이랑 어떻게 환급하고 추가 징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급 명세서라는 이름으로 3월 10일에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3월 10일, 그러니까 2월달 급여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기사들도 많이 나고 이 시점에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네,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지출한 자료잖아요. 네, 내가 얼마를 쓰고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나서 지출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한 해,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돼서 막 소급해서 카드 네. 사용 만든다거나 그죠? 뭐 교육비를 낼 수도 없고 보험료를 네. 낼 수도 없고 네.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도 없잖아요. 소급해서 할 수 네네.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연말이지만 지금이라도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챙겨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홈택스 들어가시면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름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네. 건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홈택스에 일단 로그인을 해서 네,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는 홈택스.go.kr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검색하니까 연결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들어오셨을 때 중요한 점은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자료가 다 불려오는 거죠. 네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여기 메인 화면에 여기 밑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열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게 이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급여랑 신용카드랑 전년도 자료로 하네요. 왜냐면 이제 신용카드 자료는 매달 집계가 가능하죠. 가능한데 뭐 의료비나 교육비나 뭐 다른 것들, 뭐 금융자료 같은 것들도 연말까지 수집을 해야 연말에 마감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은 확인할 수 없어서 당장은 변경 가능한 것들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자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거뿐이긴 합니다. 그래도 되게 유용해요. 그러면은 스텝 1, 2, 3가 되어 있는데 스텝 1부터 눌러가 볼까요? 네. 여기 스텝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누르시면 들어가 보면 2017년도에 지급 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급 명세서가 뭐죠? 2017년도에 연말정산해서 회사에서 만들어준 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거죠. 그걸 불러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누르는 순간 제 개인정보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우선 누르지 않을게요.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거를 추정해 본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전년도 걸 불러오고 여기 보면은 총 급여액 수정 총 급여액 입력할 수가 있네요. 예상되는 뭐 전년도 거 말고 올해 만약에 좀 변동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다 입력을 해서 이 금액 기준으로 하겠다. 왜냐면 총급여가 왜 중요하죠? 저희가 소득공제 받을 때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은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얼마인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건데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전체 아직 11월 달이라서 11월 급여 아직 안 받으실 수도 있고 12월 급여도 아직 안 받으셨겠지만 그걸 예상해서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 숫자가 요 뒤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적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그럼 여기 불러오면 되는데요. 불러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보 제공 서비스 동의를 요청하셨던 분들 그래서 동의하신 분들 이렇게 자료 제공 동의가 Y로 되어 있는 분들의 자료가 쭉 뜨고요. 그분들이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뭐 올해 새로 들어온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자료들이 쫙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소득공제 더 해주겠다. 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게 뭐 소득공제 많이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가 딱 들어오면 물론 본인 거 당연히 들어오고요. 제가 미리 신청한 가족분들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료가 여기 밑으로 쭉 가요. 여기 자료가 쭈르륵 쌓이거든요. 1월부터 9월까지 내용이 여기 위에서 여기 밑으로 불려오고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뭐 대략 뭐 100만 원씩 더 쓸 때, 뭐 얼마를 더 쓸 때 해서 금액을 입력을 하면 이제 총 신용카드 쓴 금액이 나오게 돼서 이제 요게
근로급여에 대비해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네네. 나오네요. 여기 보면 1월, 9월, 4월분이 집계가 되고 이제 이상액까지 하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정리가 되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올해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 요 도서공연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연말이고 하니까 안 쓰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나요? 아니요, 총급여 7천만 원 기준이죠. 네네, 이하인 분들만 적용이 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바쁘게 일만 하셨던 분들한테 올해 이제 연말이니까 기념해서 도서공연에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는 점 한번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텝 2로 넘어갈까요? 네. 스텝 2에서는 이제 네, 앞에서 입력했던 이 급여 및 예상 세액이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급여 자료가 들어오고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안에서 네, 뭐 총급여가 얼마면 소득공제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근로소득공제는 이제 자동으로 급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빼주는 금액인 거죠. 이제 네네.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세히 나옵니다. 네. 이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이냐. 그러네요.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넣으셔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소득세, 기납부세 가로치고 먼저 낸 세금, 이게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 세금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원천징수 영수증 지금 아직 안 만들어준 거죠? 원천징수부 이런 거 확인하시면 여태까지 납부하신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매달 급여에서 제한 소득세 네. 그거 곱하기 뭐 한 12 이렇게 하시면 대략 비슷하죠. 네네네. 그 금액을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입력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썼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럼 총급여랑 여기가 적용이 되고 앞에 있었던 것 중에 지금 우리는 앞에서 지금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밖에 확인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딱 눌러보시면 전년도 자료가 쫙 불러와져요. 전년도에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이 그대로 일단 네.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딱 들어오면 막 이렇게 깨알같이 작년에 무수히 많이 제출하셨던 자료들이 딱 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기서 수정 부분에서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뭐 하나 눌러볼까요? 주택자금 네. 복잡한 거. 총급 입력해야 되는 거구나. 네, 지금 저희가 입력을 안 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입력이 되시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고민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어떨 때 공제가 가능하니까 어떤 자료를 입력하세요 라는 게 나오니까 한번 뭐 쇼핑몰 쇼핑하듯이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셔서 스텝 3로 가시면 그러면 여기 계산이 됩니다. 쭉 네. 계산이 되고 계산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 3년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에 급여 변동이 어떻게 돼 있었고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냈다. 그게 항목별로 나오거든요. 인적공제 얼마였고 뭐 추가공제가 얼마였고 세액공제가 얼마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3년 동안에 변동을 보시고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해만 이렇게 달라졌지? 네. 어떤 게 빠졌나 이런 네. 것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내년에 사용하실 연말정산을 충분히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그래도 몇 가지 팁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남아있는 할 수 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연금저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가입하시면 바로 세제 효과가 세액공제로 되니까 네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연금공제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입하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보통 말하는 그게 있고 IRP가 있죠. 작년부터 추가로 공제 가능했던 IRP랑 연금이랑 합치시면 700만 원에 13.2%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16.5%도 가능하니까 선이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해 봤고요. 네,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신용카드 얼마나 썼나 한번 보시고 전년도에 어떻게 공제됐는지도 한번 불러와 보시고 한 예상치를 먼저 뽑아보시는 게 절세 1단계가 아닌가 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깨알같이 일일이 네. 챙기는 편인데요. 챙기면 꼭 소득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현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일단 홈택스에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야기해 준비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놓치면 아까운 것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